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피서철이면 해변마다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불법인데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해경이 합동 단속을 벌이지만 낮은 벌금형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 수십 개의 평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이 평상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허가 없이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수면. 제 뒤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평상은 얼핏 보면 합법으로 보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이들은 벌금을 내고 해마다 영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도 불법인 거 알지만은 그럼 뭐 벌금 나오는 거 올해 벌어서 벌금 내야 되고 작년 거 내야 되고 올해 안 한다. 내가 벌금 낼 돈 좀 벌고 내가 벌금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평상 대여료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상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기야 비닐포대로 자신의 영역까지 표시해가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와 해경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까지 이뤄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각적인 이제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속 절차를 거치다가 이 자리를 옮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악용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단속에도 해마다 계속되는 불법 평상. 꾸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철거 절차와 강한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울산의 회야댐이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전략산업의 미래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울산의 회야댐은 14곳의 후보지 가운데 홍수조절댐 7곳 중에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기후대응댐 선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고 환경부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시가 피서객의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해파리 피해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일자로 울산 해역에 노무릭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파리 구제 작업을 통한 어업 피해 최소화와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해수욕장 2개소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해 해파리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 요원도 51명을 배치해 해수욕장으로 유입된 해파리 제거와 해수욕객 해파리 쏘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유명 반려견 훈련사이자 JCN 인기 프로그램 이웅종의 꿀펠로드에 출연하고 있는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를 만나 울산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의 반려동물 정책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편 JCN은 반려견과 함께 울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코스와 반려동물 공공 예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이지스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에 검증되지 않는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계속 유출하며 경쟁사에 이권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한국형 이지스함 KDDX 사업과 관련해 국수본에서 수사 중 검증되지 않은 혐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된 STX 중공업이 선박 엔진 전문 기업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STX 중공업은 어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HD 현대중공업 출신의 강영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HD 현대는 HD 현대마린 엔진의 출범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생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2030년 1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울산시가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게 하면서 요즘 울산 주요 도로변이 깨끗해졌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정당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적잖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 곳이나 무분별하게 나붙으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당 현수막이 요즘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15일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를 제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5개 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전용 게시대에 각 정당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울산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행안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시 조례안에 현행 5개 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를 규제해온 울산시 5개 광고물 개정 조례는 이날부로 무효가 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순영 시의원은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며 조례 재개정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시 미관과 건강한 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를 다시 한번 담아서 발의를.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난처해진 곳은 울산시입니다. 울산시는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약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 주요 곳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120곳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규제로 도심 환경이 깨끗해지는 등 효과를 보이며 주민 호응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전용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의하여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정당을 설득해 앞으로도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47곳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67곳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안착 단계에 들어선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인구가 최근 5년간 3.7% 급감하며 지난해 기준 110만 명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지난해 울산의 총 인구는 110만 7천 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대비 3.7%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기준 중위 연령도 45.5세로 1년 새 0.7세 증가했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는 20명에서 21.7명으로 1.7명 늘어 전국 평균 1.4명을 웃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울산의 외국인 인구는 3만 2천 명으로 1년 새 16.6% 증가해 전남과 경남에 이어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어제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등 동남권 지역 6개 대학과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대학교 등 6개 대학이 협력해 창업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는 각 대학들과 협력해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실습과 현업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구청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세울본부 인구특위가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저출생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고, 저출생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과 육아 부담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울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과 양육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울산병원과 중앙병원, 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들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결혼 이민자들의 입원 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를 울산시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20%를, 본인이 1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동강병원의 저소득층 환자 17명에게 치료비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나연은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수술비 등으로 동강병원 입원 환자에게 지정 기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나연은 부모와 주인욱 동강의료재단 의료원장과의 인연으로 지난 2022년 익명으로 동강병원에 2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에 3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8일 SOL 온상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 내부에 CCTV가 있었던 걸로 전해져 화재 원인은 규명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박여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습니다. 사방에서 뿌려대는 물줄기에도 불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 5시간 만에야 진화된 SO일 제2 파라자일렌 공장은 겨우 형체만 알아볼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발생 이틀 후 화재 현장 사이로 조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국과수 등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합동감식반은 먼저 이번 화재에 대한 SO일의 브리핑을 들은 뒤 현장을 이동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관련 설비가 대부분 소실되다 보니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다만 화재 당시 공장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었던 걸로 전해져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화재와 관련해 SO일 측은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화재가 발생한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폭발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이번 화재까지 폭발 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용훈입니다. 울주군이 건축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인허가 사전 예약제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등 건축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울주군은 지난달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제1회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는 방폭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6월 구성됐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는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폭안전관리계획 용역 착수 보고도 있었습니다.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계획은 오는 2025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울산연구원이 용역을 맡았습니다. 중구 태화강 유보라 펠리테움의 시행사인 우정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울산지법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이후 지난 5월 조합장 등 집행부를 교체하고 지난 13일 열린 총회에서 추가 분담금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면서 향후 조합원들의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현재 중단된 마무리 공사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와 보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PC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울산경찰청 팀장급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4월 도박 관련 불법 PC방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A 경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일자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